연예인들은 일반인들과 비교해서 상당히 높은 수입을 올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연예인으로서 성공하면 고급 건물을 사거나 다양한 재테크를 통해 큰 재산을 쌓았다는 소식이 자주 보도되곤 합니다. 하지만 모든 연예인들이 그런 삶을 사는 것은 아니며 이 또한 각자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유명세가 있는 연예인일수록 그들의 삶은 크게 달라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일부 연예인들은 외부의 기대와 사회적 시선 때문에 수입보다 더 많은 지출을 하게 되며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오늘은 돈을 위해 명예, 이름, 그리고 자신을 팔아버린 연예인 타프사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4위는 조미나입니다. 조미나는 어린 시절부터 아역 배우로 활동을 시작하며 연예계에 발을 들였고 드라마, TV는 사랑을 싣고 등에 출연하면서 연기 경력을 쌓았습니다. 이후 걸그룹 주얼리의 멤버로서 이름을 알리게 되었고 2002년부터 주얼리 2집에서 4집까지 활동하며 박정아, 서인영과 함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 주얼리의 노래들이 큰 인기를 끌면서 조미나 역시 대중들에게 인지도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주얼리에서 탈퇴한 후 조미나는 연예계 활동이 거의 없었고 점차 대중의 기억 속에서 사라져가는 듯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우주여신 조미나 아뜰리에라는 자신의 이름을 내건 제과점을 열고 SNS를 통해 이를 홍보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조미나의 제과점은 여러 가지 논란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위생 상태나 빵의 품질이 형편없었고 가격은 지나치게 비쌌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블로그에 올린 사진들만 봐도 빵과 과자의 퀄리티가 매우 낮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또한 조미나는 베이킹과 쿠킹 클래스를 열어 수업료를 받기도 했으나 그 클래스에 다녀온 사람들의 후기나 사진에서 퀄리티의 부족함이 드러났습니다. 비록 일반인들이 만든 것일 수 있지만 전문가로 홍보하며 수업을 진행한 그녀의 실력도 그리 뛰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조미나의 제과점에서 판매된 양갱도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12개짜리 양갱 세트가 9만 원에 판매되었고 많은 네티즌들은 이 가격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더불어 그녀가 매니큐어를 바른 채 반죽을 하거나 케이크를 꾸미는 등의 위생 상태가 최악이었다는 점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논란 끝에 조미나는 2017년 말에 자신의 베이커리를 폐업했으며 그 이유는 건강 악화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 그녀는 일반인 남성과 결혼하여 가정을 꾸리고 살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물론 돈은 중요하지만 과도한 욕심은 결국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위는 가수 진아입니다. 2010년 싱글 앨범을 발표하며 데뷔한 여성 솔로 가수 진아. 진아의 시원시원한 이목구비와 뛰어난 성량은 그 당시 현아, 손담비, 서인영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여성 솔로 가수로서 빠르게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꺼져줄게 잘살아와 같은 히트곡으로 주목을 받았고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과 광고에 출연하며 인기를 더해갔습니다. 또한 예능을 통해 공개한 자신의 가족사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울리기도 했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를 잃고 캐나다에 있는 어머니와 동생들과 떨어져 지내면서 맏딸로서의 책임감을 가지고 있다는 모습은 큰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인성과 외모, 실력을 모두 갖춘 여성 솔로 가수로서의 성공은 한 사건으로 물거품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2016년 3월 한 여성 가수가 성매매 혐의로 조사를 받았다는 뉴스가 나왔고 많은 이들이 그 가수가 누구일지 추측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가수는 바로 진아였습니다. 2015년 진아가 한 지인으로부터 재미교포 사업가 어씨를 소개받았습니다. 두 사람은 한국과 미국에서 3차례 성관계를 가졌고 그 대가로 3,500만 원을 받았다는 혐의를 받게 된 것입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자 진아에게 충격을 받은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착하고 바른 이미지를 가진 진아가 이런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던 것입니다. 진아는 이 사건에 대해 자신은 단지 재미교포 어씨를 소개받았고 교제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일이 일어났으며 성매매를 할 의도는 전혀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만약 이 주장이 사실이라면 진아가 피해자일 수 있지만 사건의 전개는 그렇게 단순하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진아에게 어씨를 소개해준 강모 씨는 연예인 브로커로 알려졌으며 연예인과 재력가들의 만남을 알선해온 인물로 전해졌습니다. 진아는 SNS를 통해 장문의 글을 올리며
자신에 대한 모든 보도가 루머라고 적극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법원은 진아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성매매 알선 등 관련 법률 위반 혐의로 200만 원의 벌금을 선고했습니다. 이 사건이 공개되자 진아에 대한 비판은 더욱 거세졌고 그녀는 팬들에게 큰 배신감을 안겼습니다. 사람들은 그녀를 외면하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에도 SNS에 근황을 전하는 사진을 올리긴 했지만 대중의 시선은 차가웠습니다. 진아의 연예계 복귀는 여전히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과도한 욕망이 얼마나 한 사람의 삶을 송두리째 바꿀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2위는 최윤영입니다. 1995년 미스코리아 선에 당선된 재원 최윤영. 미국 출신으로 보스턴 대학교에서 경영학을 전공하며 뛰어난 미모와 학벌, 그리고 지성을 지닌 인재였습니다. 미스코리아 당선 후에는 배우로서 활동을 시작했고 시트콤 웬만해선 그들을 막을 수 없다 해서 노주원의 딸로 출연하며 시원한 외모를 선보였습니다. 그 이후로 다양한 드라마와 영화에서 조연으로 활약하며 이름을 알렸고 또한 국내에서 아직 널리 알려지지 않은 요가를 소개하며 사업가로서의 성공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 최윤영은 출산 소식을 전하며 미국에서 3살 연하의 한국인 남성과 결혼식을 올렸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2012년 그녀는 육아와 가사에 집중하며 드라마나 영화가 아닌 뉴스에서 또 다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는 충격적인 절도 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최윤영은 오랫동안 알고 지내던 한 지인의 집을 방문한 후 지인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식탁 위에 있던 현금 80만 원과 수표 등이 들어있는 명품 지갑을 훔친 혐의를 받았습니다. 지인이 돌아온 뒤 지갑이 사라졌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최윤영에게 전화해 물었지만 그녀는 모르겠다고 답했습니다. 그러던 중 최윤영이 은행에서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려다 덜미를 잡혔고 CCTV 영상에서 결국 범행을 시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여러 가지 추측이 있었지만 그중 일부는 심리적 요인이나 생활고에 시달렸다는 해석이 있었습니다. 최윤영의 남편과 시댁은 부유한 집안으로 알려졌지만 현실은 달랐고 남편은 초창기 사업가로 알려졌지만 실제로는 뚜렷한 수익을 얻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 후 남편은 맹금류 훈련사로 알려졌고 경제적 활동은 전혀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들은 강남의 고급 빌라에서 살았고 월 300만 원의 관리비를 포함해 보증금 3억 원에 달하는 고급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최윤영은 진짜 생활고에 시달린 것이 아니라 상대적 생활고를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녀는 돈을 위해 절도라는 범죄를 저지르게 되었고 이후 방송 활동을 다시 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지인들의 SNS를 통해 근황이 알려지긴 했지만 이미지 회복은 이미 너무 늦은 상태였습니다. 이 사건은 어떤 이유가 되었든 절도는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는 교훈을 남깁니다. 최윤영의 경우 삶의 고난 속에서도 올바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어야 했습니다. 1위는 클라라입니다. 섹시 아이콘으로 급부상했던 배우 클라라는 한순간에 한국 연예계를 떠나 중국으로 활동 무대를 옮겼습니다. 클라라는 시구 장면으로 큰 화제를 모으며 섹시 이미지로 떠오르면서 그녀의 행동 하나하나가 기사를 장식할 정도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그러나 2015년 클라라는 이규태 회장과 얽힌 충격적인 사건에 휘말리며 그녀의 이미지는 큰 타격을 입었습니다. 클라라는 이 회장의 언행으로 성적 수치심을 느껴 계약 해지를 요구했다고 주장했지만 이 회장은 이에 반박하며 논란의 카톡 대화와 계약서를 공개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그 후 이 회장이 클라라에게 보낸 메시지 중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달리 신선하고 설렌다거나 여배우의 생리 주기를 알아야 한다고 하는 발언이 공개되면서 대중을 놀라게 했습니다. 하지만 그 후 공개된 문자 메시지는 클라라에게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디스패치의 보도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화는 클라라가 먼저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고 클라라는 이 회장에게 굿모닝이라는 인사를 보내며 대화를 유도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또한 클라라는 타이트한 운동복을 입은 사진이나 비키니 화보를 이 회장에게 자발적으로 전송하며 저와 함께라면 즐거울 것이라거나 저를 매혹적이라 표현하니 감사하다고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 회장이 제안한 술자리나 기타 발언들도 성희롱이라기보다는 업무와 관련된 내용으로 여겨지며 클라라의 주장은 점점 설득력을 잃게 되었습니다.
2014년 9월 이 회장이 운영하는 소속사 걸그룹 레이디스코드가 교통사고로 멤버 고은비를 잃은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클라라는 빈소의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에 이 회장은 일면식도 없는 아이돌들도 찾아왔는데 클라라는 왜 오지 않았냐고 비판하며 실망감을 나타냈습니다. 클라라는 가고 싶었지만 사정이 있어 갈 수 없었다고 해명했으나 후에 적어도 얼굴을 비췄어야 했다며 이 회장이 실망감을 표현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 회장은 클라라에게 리세가 좋아했던 가수의 얼굴이라도 보여주고 싶었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며 안타까움을 표현했지만 클라라는 장례식이 끝날 때까지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후 레이디스코드 멤버들과 만난 적이 없어서 갔을 이유가 없었다는 변명을 했으나 2013년 방송에서 함께 출연했던 사실이 드러나면서 거짓말 논란에 휘말렸습니다. 결국 클라라는 진실 공방에서 수세에 몰려 소속사의 강경한 대응에 무릎을 꿇었고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며 계약 해지를 위한 꾸며낸 이야기였다고 사과했습니다. 사건은 소송 취하로 마무리된 듯 보였으나 그 뒤에 또 다른 충격적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규태 회장은 연예기획사가 아니라 군수사업 로비스트로 활동하며 각종 비리와 권력적 부당한 일을 저지른 인물로 드러났습니다. 유명 로비스트인 린다 김은 이 회장이 클라라를 로비스트로 이용하려 했다는 말은 어이가 없다. 얼굴 예쁘고 영어 잘한다고 그런 일을 시킨다는 건 말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했습니다. 이 사건은 클라라에게 치명적인 타격을 입혔습니다. 그녀는 구라라라는 조롱 섞인 별명을 얻으며 비호감 이미지로 낙인 찍혔고 과거의 발언들이 재조명되면서 신뢰도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결국 클라라는 한국 연예계를 떠나 중국에서 활동을 재개했으며 이후 사업가와 결혼하여 81억 원 규모의 럭셔리 시그니에서 화려한 생활을 이어가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은 자신의 과거를 아주 잘 세탁한 연예인 탑 3. 3위는 강지영입니다. 강지영은 카라의 멤버로 원래 박규리, 니콜, 김성애, 한승연 4명으로 데뷔했지만 김성희가 탈퇴하고 구하라와 강지영이 합류하면서 그룹이 완성되었습니다. 강지영은 사촌 언니인 NS윤지의 추천으로 소속사 오디션을 보고 2개월간의 연습 후 초고속으로 데뷔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강지영의 데뷔 초 일진이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강지영이 파주에서 유명한 일진 그룹인 파주킨에 속해 있었다는 이야기가 퍼지며 그 당시 강지영의 친구들이나 후배들이 그에 대한 증언을 남기면서 이 사실이 조금씩 밝혀졌습니다. 강지영은 이를 과거 세탁하려 했다는 주장도 있었고 심지어 자신이 일진이었다는 소문이 퍼지면 죽이겠다고 협박을 했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그러나 카라가 대중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이러한 소문들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강지영은 MBC 라디오스타에 출연했을 때 MC 윤종신이 강지영에게 데뷔 직후 파주 지역에서 일진이라는 소문이 돌았다고 질문을 던졌습니다. 이에 강지영은 사진도 없고 증거도 없는데 왜 그런 소문이 돌았는지 모르겠다고 해명했지만 윤종신은 일진들은 보통 사진을 잘 안 찍는다고 되받아쳤습니다. 강지영은 이어서 친한 친구들이 잣나가는 그룹에 속해 있었지만 나는 누군가를 때리거나 돈을 빼앗아 본 적은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이 발언 역시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돈을 빼앗고 때려야 일진이냐는 반응을 보였고 강지영에 대한 의혹은 여전히 이어졌습니다. 강지영과 관련된 여러 목격담과 증언이 있었고 중학교 시절 술과 담배를 피우고 후배들을 불러 얼차려를 하거나 욕설을 했다는 이야기가 전해졌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 제기되었지만 신빙성에 대해서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또한 강지영의 인성과 관련된 논란도 있었습니다. 과거 카라와 다비치가 1위 후보에 오른 상황에서 다비치가 1위를 차지했을 때 강지영은 박수를 치지 않고 기분이 언짢은 모습을 보였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다른 가수들은 모두 다비치의 1위를 축하하며 박수를 쳤지만 강지영은 아쉬운 마음을 드러내며 눈에 띄게 박수를 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인성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후 강지영은 청순하고 귀여운 이미지로 팬들과 대중에게 각인되었지만 과거의 일은 쉽게 지워지지 않았고 여전히 일부 사람들에게는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2위는 소유입니다. 소유는 2010년 걸그룹 시스타로 데뷔하여 뛰어난 가창력과 감미로운 목소리로 주목받았습니다.
시스타 활동 외에도 다양한 드라마 OST를 부르며 솔로 아티스트로도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예능에서 털털한 성격을 보여주며 많은 이들의 호감을 얻었고 후배들을 위한 모범적인 선배로서 여러 오디션 프로그램에 심사위원으로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소유는 연예계에서 주당으로도 유명한데 2015년 카라의 니콜은 한 예능 프로그램에서 소유와 술 친구라고 밝히며 두 사람이 복분자 8병을 마셨다고 전했습니다. 소유는 이후 예능에 출연해 예전처럼 많이 마시지는 않지만 여전히 술을 즐기는 모습이 유지되고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런데 소유가 술을 잘 마시게 된 이유는 어렸을 때부터 술을 접했기 때문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과거 학창시절에 싸이월드에 올린 사진과 중학교, 고등학교 동창생들의 증언에 따르면 소유는 중학생 시절부터 술을 자유롭게 마시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유가 속했던 시스타는 소유뿐만 아니라 효린과 다솜 역시 과거 학창시절의 일진설과 논란에 휘말린 적이 있었습니다. 특히 다솜은 성실하고 순수한 이미지로 가수뿐만 아니라 배우로도 활약하고 있지만 학창시절 술과 담배를 즐긴 것뿐만 아니라 학교 폭력 가해자로 알려지기도 했습니다. 이와 같은 과거 논란에도 불구하고 시스타의 멤버들은 각자 연예계에서 활동을 이어가며 과거의 이미지를 극복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소유는 이러한 과거 논란을 딛고 현재는 활발하게 활동하며 긍정적인 이미지를 쌓아가고 있습니다. 1위는 김수현입니다. 김수현은 2007년 시트콤 김치 치즈 스마일로 데뷔한 후 뛰어난 연기력과 매력적인 외모로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특히 2013년 방영된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에서 전지현과 함께한 로맨스 연기 덕분에 그는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도 엄청난 인기를 끌며 대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김수현은 당시 드라마가 방영된 후 중국에서 행사에 초청될 정도로 큰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김수현에게도 과거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2007년 그가 데뷔 당시 고등학생 시절부터 유행하던 싸이월드에서 활동하며 친구들과 나눈 방명록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 방명록에는 담배와 술을 요구하는 내용, 그리고 욕설이 난무하는 글들이 담겨 있어 당시 순박하고 청순한 이미지와는 다른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팬들은 김수현의 이러한 과거를 알게 되면서 놀라기도 했습니다. 또한 김수현은 고등학교 시절 속옷만 입고 찍은 사진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찍은 단체 사진이나 독사진이었으며 해당 사진은 당시 친한 형의 부탁으로 촬영했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와 같은 과거의 모습은 현재의 김수현 이미지와는 상당히 다른 느낌을 주지만 미성년자였던 당시의 행동이었기에 이를 두고 여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김수현은 과거의 모습에서 벗어나 현재는 훌륭한 연기자로서 많은 팬들에게 사랑받고 있으며 과거의 이미지를 성공적으로 세탁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과거의 실수들은 시간이 지나며 잊혀지고 현재의 김수현은 대스타로서 긍정적인 이미지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벌 사모님들의 각별한 사랑을 받았던 남자 연예인 T.O.P. 4위는 승리입니다. 승리는 한때 인기 있는 K-파프 스타였지만 버닝썬 스캔들과 관련된 논란으로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스캔들의 중심에는 정준영 일당의 황금폰 사건이 있었고 승리가 자금 지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된 대만 여성 이주린이 주 린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이주린은 린 3호라는 별칭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만 도박계의 거물인 워거주의 아내입니다. 워거주는 대만에서 밤의 총리로 불릴 정도로 강력한 자본력과 영향력을 가진 인물입니다. 린 3호는 대만의 사교계에서 중요한 인물로 자리 잡았으며 부동산 투자 등을 목적으로 한국에 진출하면서 샤넬이 주최한 명품 브랜드 파티에서 지드래곤과 승리를 만났습니다. 처음에는 린 3호가 지드래곤의 팬으로서 그를 좋아했지만 승리의 포용적인 태도가 그녀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승리는 깐깐한 지드래곤과 달리 그녀의 재력에 대해 이해하고 그것을 기반으로 관계를 발전시켜갔습니다. 승리는 린 3호의 신임을 얻은 후 린 3호의 300억 원과 자신의 10억 원을 투자해 버닝썬을 개업하게 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두 사람의 관계는 사업적인 면뿐만 아니라 사적인 면에서도 더욱 밀접해졌습니다. 승리는 린 3호뿐만 아니라 그녀의 딸들과 함께 일하는 삼합회 조직원들까지 세심하게 챙기며 입지를 다졌습니다. 이러한 배경 덕분에 승리는 스캔들 이후에도 사업가로서 활발한 활동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현재 그는 동남아로의 사업 확장을 계획하고 있으며 린 사모의 지속적인 지원이 그의 사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3위는 태진아입니다. 태진아는 21살의 어린 나이에 현대건설 사장의 아내인 김보환과의 만남으로 큰 화제를 모았습니다. 김보환은 당시 26살 연상으로 태진아가 활동하던 업소에 자주 찾아와 그를 지원하며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태진아는 타고난 음색과 매끄러운 말솜씨로 중년 여성 팬들을 끌어들였고, 김보환은 그 중에서도 특별히 많은 금액을 팁으로 건넨 인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특히 그녀는 다른 여성들보다 56배 많은 팁을 주면서 태진아의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김보환은 이틀에 한 번씩 태진아가 공연하던 술집을 찾아다니며 결국 단둘이 식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김보환은 자신이 남편과 별거 중이며 이혼을 준비 중이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녀는 또한 태진아에게 대기업 임금의 5배에 해당하는 50만 원을 매번 용돈으로 건넸고, 이를 통해 태진아는 그녀의 전폭적인 후원을 받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김보환의 진짜 신분이 밝혀졌습니다. 그녀는 실제로 현대건설 사장의 아내였고, 태진아는 이를 알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계속 이어갔습니다. 김보환이 유부녀라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태진아는 그녀의 재력에 길들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를 개의치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진짜 신분이 드러나자 태진아는 더 열정적으로 관계를 이어갔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결국 경찰의 개입으로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태진아는 경찰 조사에서 김보환에게 양기를 제공하는 대가로 만날 때마다 5만 100만 원을 받았다고 진술했습니다. 당시 돈의 가치를 고려하면 한 번의 만남으로 쌀 816톤에 해당하는 돈을 벌어들인 셈이었습니다. 만약 경찰에 체포되지 않았다면 태진아는 그 재력 덕분에 재벌의 반열에 올랐을지도 모릅니다. 2위는 가수 비입니다. 특히 CJ그룹의 이미경 부회장과의 관계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미경 부회장은 케이블 TV,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식품, 유통 등 다양한 산업에 영향을 미치는 거대한 영향력을 가진 인물로, 연예계에서 CJ 이미경 부회장의 눈에 들기만 하면 CF가 줄줄이 따라온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파워는 막강합니다. 그녀는 여러 계열사를 소유하며 연예계와 산업 전반에 큰 영향을 미쳤고, 이에 비가 특별히 아끼는 인물로 등장합니다. 비는 2010년 자신의 앨범 생크스2에서 이미경 부회장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며 VIP 공간을 마련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 가수 비가 한 재벌가의 안방마님과 밀월 여행을 다녀왔다는 증권가의 루머가 퍼져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이 루머와 관련해 비의 행동이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히 소문을 반박하려는 것이었는지에 대한 다양한 해석이 존재했습니다. 2011년 이미경 부회장은 군 복무 중인 비를 직접 면회하며 이들의 특별한 관계를 공개적으로 보여주었고, 면회는 무려 5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또한 비와 함께 복무 중이던 장병들에게는 CJ의 비비고 팝차를 제공하며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이후 비가 제대 후 출연한 영화 아리비 리턴 투 베이스의 배급도 CJ가 맡게 되었으며, 이미경 부회장은 비를 돕는 든든한 어머니 같은 존재로 자리매김했습니다. 하지만 이미경 부회장은 1994년에 전 중앙종합금융사장 김석기와 이혼한 이력이 있어 비에게는 아버지 같은 존재가 없었으며 두 사람의 관계는 모자지간 같다고 불리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비가 김태희와의 열애설로 주목받기 시작하면서 이미경 부회장과의 관계는 소원해졌고, 결국 결혼식 하객 명단에서 이미경 부회장의 이름을 찾을 수 없게 되면서 이들의 관계는 사실상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비는 친이모 같다고 여겨졌던 MCM 김성주 대표와의 관계도 비슷한 시기에 멀어진 것으로 알려져 어머니 같은 존재와 이모 같은 존재를 동시에 잃은 상황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1위는 이정재입니다. 이정재는 영화 관상에서 강렬한 등장으로 관객을 사로잡았고, 이후 신세계와 오징어 게임을 통해 한국을 넘어 세계적인 스타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그의 경력에도 한때 어려운 시기가 있었습니다. 2007년부터 2009년까지 출연한 세 작품이 연달아 흥행에 실패하면서 그의 커리어에도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이 시기에 이정재는 배우로서의 활동보다는 사업에 관심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는 삼성동 고급 빌라 라테라스 개발을 목표로 시행사 대표로 나섰으며
동양건설이 시공을 맡아 프로젝트가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라테라스는 대규모 미분양 사태를 겪으며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고 동양건설에도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하게 되었고 법적 소송과 재산 압류가 불가피한 상황에 직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양건설은 190억 원 상당의 공사비를 회수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정재의 시행사가 진 100억 원의 채무를 전액 손실 처리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이정재는 개인적으로 투자한 25억 원을 다른 투자자들보다 먼저 회수하며 160억 원 대여금의 이자까지 면제해 주는 등의 특혜를 받았고 이로 인해 많은 투자자들로부터 공분을 샀습니다. 이후 동양그룹 사태가 터지면서 이 모든 과정의 배후에 이혜경 부회장이 있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이 사건은 1조 7천억 원의 피해액과 4만 명의 피해자를 낳은 동양사태로 번지며 부실 경영의 원인을 파헤친 결과 이혜경 부회장이 이정재의 시행사를 지속적으로 지원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사건이 전개되면서 이정재와 이혜경 부회장 간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과거에도 이혜경 부회장은 아무 경력도 없는 고졸 출신의 남성을 동양네트워크스 대표로 임명한 바 있어 두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의혹이 커졌습니다. 이정재가 받은 금전적 특혜 또한 비슷한 이유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재판 과정에서는 시공사가 시행사의 보증을 서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라는 주장만이 인정되었고 배임 혐의는 벗었으나 왜 이혜경 부회장이 이정재의 채무를 탕감해 주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은 끝내 없었습니다. 결국 이정재와 이혜경 부회장 사이의 관계를 둘러싼 의혹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채 남아 있습니다.